안녕하십니까. 오늘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중립 설명회 사회를 맡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김자연 선임연구원입니다. 이환주 남원시장님의 개회사 및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말 반갑습니다. 이환주 남원시장입니다. 요즘에 그 사람 모여서 이렇게 하는 일이 참 걱정이 많이 되고 쉽지 않은 때인데, 여기에 우리 오늘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설명회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먼저 시장으로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앞에 오늘 같이 참여해서 설명회도 해주시고 또 좋은 말씀 주실 분들이 제가 보기에 굉장히 귀하신 분들이 오셨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분들께도 먼 길 오시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너무 잘 아시고 또 어쩌면 너무나 잘 아시면서 또 입장이 분명해져서 이거에 대한 설명을 따로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를 처음에 여러분들의 좋은 그런 고언을 듣고 이거 괜찮겠다라고 시작해 본 지가 벌써 6년, 7년째 돼가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남원 지역에서의 우리가 했었으면 정말 좋겠다,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갔던 것이 뭐였냐면, 두말할 것도 없이 남원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보고 자산은 역시 지리산입니다. 그런데 이 지리산이 과거에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이나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 방식으로는 더 이상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어떤 거냐면, 지리산이 뭐 우리나라의 최고의 명산이고 그 다음에 민족의 영산이고, 또 많은 분들이 지금도 한국 사람들이 지리산을 기억하면서 지리산에 와서 힐링을 받고 거기에서 쉬고자 하는 그런 산이죠. 그런데 현실을 돌아다 보면 이게 이대로 가도 괜찮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리산에 여름철에 정말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아주 자동차가 러시를 이뤄가지고 차가 앞에 한치도 못 나갈 만큼 많이 와서 거기서 내뿜는 매연이 말할 것도 없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왔던 거니까 그건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오늘날 지리산에서 같이 몸담고 살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이거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 지리산에부터 오래전부터 거기에 삶의 터전을 잡고 살아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뭐 과거에야 사람 발로 걸어다닐 때는 그런 게 없겠지만은 지금 그분들이 겨울철에는 발이 묶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뭐 한두 번이 날짜를 피해서 또 위험하게 뭐 다니는 분도 있지만은 이런 것도 큰 고민이다 이런 생각을 하던 터에 우리나라의 국제연구가인 철도기술연구원에서 우리 철도기술연구원이 새로운 그런 기술을 개발에 성공했다. 근데 그게 뭐냐라고 이렇게 들어보니까 마침 딱 우리 남원의 지리산에 적용하면 정말 잘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막 눈이 번쩍 뜨이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매력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그거 참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다 가질 수 있는데 막상 일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애로사항이 참 많았어요. 제가 이걸 들고 우리나라에 있는 각 부서 연구기관을 다 쫓아다니기 시작했는데 참 이러는 게 이렇게 시작하는 게 어렵구나 이런 것을 새삼 느낀 것이, 각 중앙부처에서 우리 중앙부처가 갖고 있는 것이 첫째는 자금이고 두 번째는 거래에 대한 허가권이 있는데 중앙부처가 그것을 쉽게 마음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뭐 이렇게 원론적인 이야기에서는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고 했지만은 실제 뭔가 한 스텝을 밟다 보면 거기에 대한 거부 반응이 굉장히 커왔습니다. 그 말이 그렇지, 전국에 있는 220여 개의 지자체에서 하나 새로운 것을 하기 위해서 중앙부처를 뛰어다니고 사람을 만나고 하는 것은 정말 이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눈물겨운 과정이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외국의 경우는 어떤가, 또 외국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져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여건을 가진 선진 사례도
많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접하고 보면 볼수록 이제는 이걸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되겠다,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개발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떻게 보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늦었지만은 여기에 맞는 최적의 가장 효과적인,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환경적인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더 확고히 굳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대해서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선거를 얼마 앞에 놔두시고 후보 시절에 그분하고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단판을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 당시만 해도 그 이름이 지리산 산악철도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그 문재인 대통령이 대단한 환경론자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야, 처음에는 나도 지리산의 산악철도라고 하니까 조금 부담스러웠다. 그런데 내용을 좀 알고 보니까 그거 한번 꼭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러시고 그 다음 날 올라가셔서 하루 있다가 그런데 그 사업 제목을 지리산 산악철도가 좀 그러니까 당신들이 친환경으로 개발하고 내용이 그러하니까 친환경 전기열차라는 그런 타이틀로 바꾸면 어떻느냐, 이런 제의를 해주셨어요. 저도 기꺼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을 쭉 하다 보니까 전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던 다른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제주라든지 강원도, 또 여기 지리산권에 있는 다른 지자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실컷 이제 어려운 걱정을 다 겪어가지고 관계된 법령도 좀 바꿔놓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좀 확보를 해두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마지막 단계에서 같이 우리도 한번 하자, 이제 이런 분위기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그렇지만은 또 국가에서 하는 일이라 어디를 먼저 시범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는데 그걸 어디에다 할 것이냐, 이제 그 과정에 있는데, 국가에서는 특히 이제 국토교통부에서는 첫째는 아무리 저 철도기술연구원에서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나 가지고 있고, 둘째로 한다고 하면 어디에다 할 것이냐에 관한 문제도 충분히 심사해서 공정한 과정을 거쳐서 하겠다는 생각이고, 세 번째는 이걸 한다고 하더라도 한번 우리가 훼손하면 다시 복원하기 어려우니만큼 이게 정말 친환경적인 가장 적절한 방법이 되느냐, 이거에 대한 주안점을 두고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참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일을 추진하는 처음 시작했던 저로서는, 같이 일을 해왔던 사람으로서는 정말 답답하기 그지없지만은 말 그대로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조금 더디게 가더라도 제대로 하는 것, 그런 그 총론에 저도 기꺼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이제 오늘은 국토교통부에서 철도기술연구원을 그 R&D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주 기관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에서 우리와 같이 그런 사업을 열망하는 지자체를 다니면서 사업 설명회를 하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사업 설명회는 저는 적어도 일방적으로 사업을 이렇게 하기 위한 홍보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 우리보다 더 지리산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걱정해서 이거 원론적으로 원칙적으로 이거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있는 분도 여기 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도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또 그렇게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디테일에 들어가서 그 내용을 같이 알고 같이 논의하고 같은 대안을 찾고 이런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성격상 이 사업이 한번 이루어지고 나면 그래도 이게 거기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클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겪어야 한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도 이거에 대한 생각이 서로 이렇게 피아가 갈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현상입니다. 저쪽의 입장을 이쪽이 헤아려주고 이쪽의 입장을 저쪽에서도 한번 같이 고민해주고 생각해보는 것, 이게 필요한데 오늘은 저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지리산을 지키고
지산을 지키고 잘 간직하고 물려줘야 된다는 생각이 가장 우선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다른 대안보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대안이 더 나은 최적의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시행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기술력이고 어떤 방법이 최대한 좋은 방법인지 그것을 계속 저희가 고민해서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바쁜 하루 일정을 접어두시고 이렇게 나오신 분이신 만큼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앞날과 미래를 지리산과 연관시켜서 한번 심심하게 고민해보는 그런 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여기에 함께 해주신 우리 여러 패널 또 발표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 함께 해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사업이 한때의 유행이나 한때의 어떤 특정한 생각에 치우치지 않고 정말 백년대계를 바라보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올바르고 그리고 균형 잡힌 생각을 가지고서 우리 역사에 남을 만한 그런 작품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시장으로서도 우리 시에 있는 모든 공직자들과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후회 없는 그런 족적을 걷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친환경 전기열차 설명회 주제 발표 시간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서승일 박사님께서 친환경 전기열차 기술개발 현황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서승일입니다. 이 사업의 책임자를 맡고 있습니다. 친환경 전기열차 기술개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이 기술이 왜 신기술인지, 핵심 기술은 무엇인지, 또 무엇이 다른지, 왜 친환경적인지, 또 소음 기준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는, 앞으로의 연구 계획은 매점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전기열차 기술은 왜 신기술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산악철도 차량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스위스의 스타들러사를 제가 방문하여서 2014년 부산항 본사에서 회의를 하였습니다. 그때 기술자들은 스타들러사의 현재 기술로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원하는 급경사와 급곡선을 주행할 수 있는 차량을 제작할 수 없습니다. 그런 차량은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 중국의 칭다오 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에게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친환경 전기철도 기술은 중국 수찬성이 원하는 바로 그 기술입니다. 칭다오 연구소와 협력하여 중국 시장에 진출한다면 대박을 칠 것입니다. 현재 도입하려는 유럽 기술은 너무 진부하고 친환경성이 미흡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저희들을 초청을 하였습니다. 신기술 인정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6년에 철도 10대 기술로 선정이 되었고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신기술 인증서를 받았고 또 국토교통부의 교통신기술 인증을 받았습니다. 주요 특허 등록 실적을 말씀드리면 관련해서 모두 20여 건의 특허가 있고 해외 특허도 좀 출연이 되어 있고 중국에도 특허가 출연이 되어 있습니다. 산악철도 차량 대차 구조 기술은 우수 특허로서 발명 특허 대전에서 상을 받은 실적도 있습니다. 언론 보도를 말씀드리면 KBS 뉴스에서 산악철도형 궤도 등 34개의 신기술로 추가 인증된 표지 모델로서 친환경 전기열차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신기술 실용화 촉진대회에서 전력선 없는 산악 트램 기술의 산업 훈장이 수여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친환경 전기열차의 핵심 기술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급경사와 급곡선을 추진하는 궤도 시스템을 들 수 있습니다. 배터리 추진으로 급경사 180펌일, 10.6도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급곡선 반경 10m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주행 추진 대차와 그다음에 톱니 콘크리트 궤도 시스템 기술이 핵심적인 기술이고, 또 급경사 급곡선을 주행할 수 있는 차량 시스템이 이제 결과물로 나올 계획입니다. 친환경 열차, 전기 열차는 무엇이 다른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전기 열차는 세계 최고의 급곡선을 주행할 수 있습니다. 반경 10m의 곡선을 주행할 수 있습니다. 산악 지역에 있는 이런 급곡선, 급경사 도로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철도는 곡선을 돌아갈 때에는 이와 같이 간섭이 생겨서 급곡선을 운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개발한 이 기술은 곡선 방향 10m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뱀이 꾸불꾸불 돌듯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다음, 세계 최초로 사전 제작 콘크리트 톱니 기술이 개발되어 적용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제작 기간과 유지 보수 비용이 절감되고 또 대규모 현장에 토목 공사가 필요 없습니다. 기존의 산악철도는 자갈 톱니 궤도인데 지금 개발된 기술은 사전 제작 콘크리트 매립형 톱니 궤도 기술이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세계 최초로 무가선 급경사 주행이 가능한 그런 기술입니다. 배터리에 충전하여서 동력을 사용하고 급경사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산악 지역의 환경이 보호되고 또 감전 위험도 방지될 수 있습니다. 유명한 스위스의 융프라 산악 열차는 기존 전력선을 이용해서 주행하지만 개발된 기술은 전력선이 없이 급경사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로 겸용 궤도 시스템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 폭설과 결빙 시에도 철도의 운행이 가능하고 또 별도의 차도 없이 자동차가 궤도 위에 주행할 수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의 해외 산악철도는 철도 전용 궤도로서 철도 열차만 다닐 수 있었지만 개발된 기술은 자동차도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매립형 궤도가 장점입니다. 또 하나는 유도가열 레일 히팅 장치가 개발되어 적용되었습니다. 기존의 열선 방식의 그런 히팅 시스템으로서는 폭설 결빙된 구간에 분기기라든지 이런 가동부를 신속하게 융설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유도가열 히팅 장치를 적용을 하게 되면 실시간으로 융설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 운행 가능하고 폭설 결빙 구간에서도 자연스럽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상 집중식 전력 공급 장치가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렇게 공중에서 전력선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았지만 지금 개발된 이 기술은 전차선이 없이 그 지상에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정성도 확보될 수 있고 또 무가선으로 운행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친환경 전기열차는 왜 친환경적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운행 감소에 따라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 감소가 가능합니다. 대중교통 서비스에 의해서 자동차는 자연적으로 감소될 수 있고 또 산악지역의 포화 상태인 자동차 운행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미세 배출이 없는 전기철도가 운영이 되어서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고 수요에 따라서 3량 단위로 3량, 6량, 9량 자유롭게 가변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편성으로 승용차 20대 분이 승객을 운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야생동물 로드킬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전방에 감시할 수 있는 자율주행 기능을 적용하게 되면 전방에 장애물이나 야생동물이 나타났을 때는 급정거할 수 있습니다. 센서를 이용해서 이런 기술들이 가능하고 또 급경사에서 정지를 위해서 유압 제동장치와 공기 제동장치를 같이 쓰기 때문에 제동력이 증가되고 또 제동거리가 짧아지기 때문에 야생 동물을 발견했을 때도 급제동이 가능해서 로드킬 방지에 유효합니다. 다음으로 이 자연환경 훼손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궤도 건설을 위해서는 좌측과 같이 산악지형 환경 훼손이 불가피하지만 개발된 기술은 기존의 환경 훼손 없이 도로 표면만 교체하고 그 자리에 덮으면 되기 때문에 환경 훼손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저소음 저진동 기술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 탄성 톱니를 적용하고 탄성 충진제를 적용해서 소음 진동이 감소되었습니다. 기존에 이렇게 강체 타입의 톱니, 궤도 주행 방식에서 바깥에 있는 그 외륜하고 내륜 사이에 고무를 삽입하여서 진동 소음이 감소되고 또 궤도에 있어서 레일에도 탄성 튜닝자가 적용이 되어서 기존 강체 톱니 방식의 진동 가속도에 비해서 10분의 1 이하로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음 기준은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만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욕망, 지리산 산악철도 반대 대책위원회에서 소음 기준이 80dB인데 지금 산악철도 산악열차는 90dB라고 그래서 소음이 심하다고 이렇게 이제 왜곡을 한 사례를 보았습니다. 저희가 작성한 보고서는 소음 기준이 100dB입니다. 이거는 추진 시스템에 대한 소음 기준입니다. 저희가 제시한 100dB를 80dB로 임의로 고쳐서 소음이 초과되었다라고 이제 홍보하는 것을 제가 이제 그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소음 기준 적용 방법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음 기준은 소음원에 대한 기준이 있고 실내 소음에 대한 기준이 있고 환경 소음 기준이 있습니다. 이 추진 전동기는 소음원에 대한 기준이고 이거는 100dB입니다. 이거는 철도 차량 기술 기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환경부의 소음관리 시행규칙에도 자동차에 대한 소음 기준은 105dB입니다. 자동차의 그 엔진과 배기가스에서 소음은 계측한 결과를 보면 100이 넘어가는 사례가 많습니다. 기준은 105입니다. 그리고 실내에서 승객들이 이제 거주하는 공간에서 실내 소음 기준은 80dB입니다. 지리산 반대 대책위원회에서는 이 실내 소음 기준을 가지고 소음원 계측 결과를 비교하는 그런 좀 오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 환경 소음 기준은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 관점에서의 소음 기준입니다. 이거는 시간 평균이 70dB입니다. 이렇게 소음은 기준이 다르고 거기에 따라 적절하게 법에 따라 적용을 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친환경 전기열차는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도 있는데 겨울철에는 폭설 결빙으로 산악적 도로에는 교통이 두절됩니다. 이 친환경 전기열차는 이 겨울철에 폭설 결빙 구간에도 운행할 수 있어서 지역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관광을 통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관광객과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과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관광객이 증가되고 그로 인하여서 지역 경제가 이렇게 활성화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전기열차 기술은 산악 지역뿐만 아니라 대도시 고지대에도 적용되어서 교통 사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고지대의 협수한 길에서 이 버스 운행이 곤란한 악천후시에 운행함으로써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고 또 해외 대도시에는 이런 친환경 철도 친환경 전기열차를 교통 수단으로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장점은 이제 건설과 운영 비용 감소하는 그런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킬로미터당 그 건설비가 83억이고 여기에는 이제 차량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3.2km 노선의 연간 운영비는 33억 7천만 원 수준으로서 기존의 경전철에 비해서도 상당히 운영비와 건설비가 저렴하고 기존의 경전철에 비해서 7분의 1 이하로 이제 축소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 도로를 그대로 활용하기 때문에 이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기술은 세계 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습니다.
신규 친환경 전기철도 시장은 1년에 한 7천억 이상이 예상이 됩니다. 중국에서도 저희들에게 많은 또 이렇게 기술 지원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신기술을 통해서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친환경 전기열차 수요 지역을 보면 지자체의 수요사를 밝힌 지역만 하더라도 오늘 설명회를 개최하는 지리산 남원 지역, 하동, 그 다음에 태백산 매봉 지역, 제주도, 서울 남산 순환도로, 강원도 평창, 대관령 등에서 산악 전기 열차에 대한 수요를 좀 나타내고 표명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전기열차 국내 시장은 현재 국내 7천억 원 이상의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연구 성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연구 목표와 성과물은 산악지역 및 대도시 고지대 복지 향상을 위해서 친환경 전천후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으로서 주행 시스템, 궤도 시스템 개발하였습니다. 투입 예산은 국가연구개발 사업으로서 5년에 걸쳐서 84억 6천만 원이 지금 투입이 되었고 정부가 53억 원, 민간이 31억 원을 투자해서 5년 동안의 사업이 일단 종료되었습니다. 참여기관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주관기관으로서 민간기업인 우진산전, 동부엔지니어링, 빌드캠, 에코마스터 등 산학연이 같이 참여하여서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지난 5년에 걸쳐서 급급의 국곡선 추진 시스템 핵심 기술 개발이라는 그 연구 과제로서 주요한 기술들이 개발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사업화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사업 목표는 시범 노선 1km를 건설하고 차량 1편성을 제작하고 운영하고 관련된 사업화를 위한 법과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사업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그 제목은 산학용 친환경 운송 시스템 실용화 기술 개발입니다. 지금 현재 새롭게 1단계 사업에 이어서 2단계 사업이 1차 년도가 시행이 되고 있고 내년도 2차 년도 사업에서는 시범 노선 공모를 하고 선정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이제 시범 노선 건설 지역의 유력한 곳 중에 하나가 이 남원시가 되겠습니다. 참여 기관을 좀 말씀드리면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주관기관으로서 제1세부 과제는 서울과학기술대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2세부 과제는 철도기술연구원, 3세부 과제도 철도기술연구원이 주관하여서 관련된 대학 또 관련된 기업들에서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투입 예산은 이제 2단계 사업으로서 363억 원이고 정부에서 278억 5천만 원, 민간에서 84억 6천만 원을 투입하여서 2024년까지 지금 사업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이제 개발 단계는 1단계 사업에서 시작품 성능 평가까지 지금 개발이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지금 2단계 사업을 하게 되면 시제품 인증 및 표준화와 함께 이제 사업화까지 가고자 하는 것이 저희 이제 이번 단계에서 연구 목표가 되겠습니다. 맺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전기열차는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반달곰과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폭설 결빙에도 운항할 수 있는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편리함을 주는 편안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수단입니다. 친환경 전기열차는 새로운 개념을 구현하는 세계 최고 성능을 가지고 신기술이 접목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첨단 교통수단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전북연구원 김상엽 박사님께서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운영 계획에 대하여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전북연구원의 김상엽입니다. 화면이 안 켜진 것 같은데.
네, 벌써 겨울이 왔고요. 이제 뭐 올 한해 이제 마무리하는데 아마 이제 남원시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 친환경 전기 열차는 그동안 뭐 극구배 열차느니 산악 열차느니 해서 굉장히 국가 차원에서 개발을 많이 해왔고요. 그때 이제 남원시가 많이 개입도 하고 저희 전라북도도 굉장히 예산 확보에 노력을 많이 해서 그 기술들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이 이 시범 사업을 어느 지역에 선정할 거냐라는 어떤 중요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남원시도 그 후보 중에 하나고요. 어떠한 시범 테스트 베드를 이제 결정을 할 때는 굉장히 그 지역 주민의 의견 그리고 어떤 그동안의 어떤 그 행정적인 어떤 동원 그리고 전문가들이 판단했을 때 과연 이 시범 사업으로 굉장히 적합한지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도입에 관련된 어떤 추진 현황과 주요 이슈들을 좀 객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철도기술연구원이랑 지금 같이 도입을 하려고 하는 게 총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4개 정도가 됩니다. 하이퍼루프라고 해서 시속 1200km 달리는 거를 지금 새만금에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언론에서 보시다시피 전주시의 관광 트램이라고 그것도 역시 철도기술연구원에서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하나는 철도와 도로를 한꺼번에 달릴 수 있는 트램 트레인 기술을 또 우리 또 철도기술연구원이랑 같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4번째인데 이게 아마 가장 앞서가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도입에 대한 사업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쭉 설명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남원시 같은 경우에는 과연 사업 단계를 어떻게 고민할 것인가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좀 고민을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시범 사업도 한 1km 정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추정 금액이 한 1,783억인데요. 실제로 사업 목적은 추후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 필요성은 남원시 같은 경우에는 시단위이긴 하지만 우리 전라북도보다 좀 인구의 감소 추세가 더욱더 빠른 인구 감소 경향이 있고요. 실제로 인구수는 82,000명 정도라고 돼 있어서 완주군보다 좀 인구가 적은 걸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남원시 같은 경우에는 이 면적 대비 인구수, 그러니까 인구 밀도라고 그러죠. 그래서 전라북도 평균 수준보다 낮은 수준으로 지금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지자체 대비 빠르게 지금 인구 감소를 지금 하고 있는데 좀 인구 성장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리고 도시의 활력을 좀 증진을 시킬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 사업의 대안 중에 하나가 이 우리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라고 보고 있습니다. 남원시는 인구 소멸 지역으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고요. 실제로 고령화 인구는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 출생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한 290명 정도가 인구가 유출되고 있어서 계속 인구는 감소 추이인데 실제로 요즘에는 인구에 대한 어떤 정주 인구보다는 유동 인구를 좀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이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구를 끌어들일 수 있는 그 전략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고민해 보면 이 친환경 전기 열차 역시 이 관광객들의 어떤 유동 인구를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같은 경우 전라북도의 4.5%가 되는 어떤 인구를 갖고 있는데요. 남원시 같은 경우는 산업 구조는 한 3.2% 수준으로 이 산업 기반 역시 이렇게 노후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지역 경제의 어떤 활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3차 산업이 갖고 있는 산업이 79.3%로 되어 있어서 향후 인구 변화에 따라서 지역 경제의 어떤 영향의 어떤 위험도가 높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예상 규모는 실제로 지방세나 자체 수입보다는 의존 수입이 많습니다. 한 88.7%로 분석되고 있고 높은 재원 의존도로 지금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도 마찬가지로 이 자체 예산으로 투입하는 것보다는 이 국비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사업 대상지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 폭설, 그다음에 도로 결빙, 낙석 등으로 인해서 차량 사고 위험이 되게 크고요. 지역 주민들이 고립되는 사태가 매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게 지금 친환경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지리산의 관광객들을 살펴보면 여름철에 굉장히 한 60만 명 정도 오는데 겨울철 같은 경우 통제되는 기간 같은 경우에는 10만 명 정도, 12만 명 정도 오는 걸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한 평균적으로 한 25만에서 30만 정도 오는데 만약에 이 열차가 설치가 되게 되면 최소한 25만에서 30만 정도가 매달 방문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지리산 국립공원 내에는 이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 대수도 한 2,000대에서 한 1,300 정도 되는데요. 실제로 이 도로변에서 실제로 그 차량 소음이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급경사 지역이기 때문에 연간 한 50만 대 이상의 차량이 통행함으로써 배기가스와 소음 냄새의 어떤 생태계에 영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남원시 지리산 부근 도로의 차량에 의한 어떤 로드키를 분석을 해보면 타 국립공원 대비 높은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10년 누적 건수가 한 906건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이제 공식적으로 한 3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사업 이렇게 살펴본 문제는 남원시 인구 문제, 그다음 지역 경제 문제, 그다음 재정 및 사업 문제, 그리고 이제 현재 있던 사업지 상황이 교통에 굉장히 취약한 지역, 그리고 겨울철 관광에 굉장히 급감하는 지역, 그리고 이제 차량으로 인한 환경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서 실제로 친환경 전기 열차를 도입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남원시에서는 이 관광 도시이기 때문에 이 위상을 강화하고자 이제 문화관광 분야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도입 사업도 마찬가지로 지역 경제 확보를 위해서 민선 7기 핵심 공약으로 중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실제로 이 친환경 전기열차는 이제 철도기술연구원이 주관해서 이제 시범 사업도 진행하고 있지만 우리 전북연구원에서는 항복한 뉴딜 정책에서 지역균형 뉴딜 사업으로 우리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 있지 않나라는 것을 고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토부의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지역발전계획의 친환경 전기열차 사업 추진이라는 그 사업 추진의 근거는 명시해 놓았습니다. 이 역시 또 관광사업이기 때문에 문체부 제3차 관광개발기본계획 및 전라북도 관광개발기본계획에 이 사업을 탑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전기열차는 한 벌써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7년째 필요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요. 전라북도도 이렇게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 많았습니다. 최근에 해결된 사업은 새만금 국제공항이 굉장히 필요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정상화되고 있고요. 지금 다시 한번 논의되고 있는 게 이제 부창대교라고 해서 부안하고 고창하고 연결하는 그 해상교량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도 사업비가 한 4천억 정도 규모되지만 20년 이상 지금 필요하고 있습니다. 그 필요했던 이유 자체가 부안군에서 굉장히 많이 반대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견설이 되면 이 부안에 있는 인구가 고창에 유입이 되고 이제 부안에 있는 관광객을 고창에 뺏긴다라는 어떤 그런 논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최근에는 이 관광 동선 자체가 연계 관광 그리고 서로 인근 관광지를 방문하기 때문에 이 부안군도 많이 돌아서서 이제 찬성 입장으로 좀 바뀌었고요. 지금 국토부에서 이제 검토하고 있는데 20년 지나니까 이 사업의 추진 동력을 많이 잃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타도 받아야 되고 정책적 문서도 받아야 되는데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한 7년 정도 됐는데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이제 관련 법 개정도 필요하지만 그런 것들을 꼼꼼하고 빠르게 의견 수렴을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요 이슈 사항입니다. 우선 이 관련된 국토교통부, 철도기술연구원, 환경청, 산림청,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단체, 남원 시민들의 어떤 의견들이고요. 실제로 그 국토교통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철도기술연구원과 지자체 간의 어떤 협력 사업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우리 환경단체 같은 경우에는 어떤 도로교통에 대한 환경 문제는 해소할 수 있지만 어찌 보면 사업의 생태계 보전 및 환경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게 통과가 되더라도 실제 사업화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난관들이 더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백두대간 보호법도 지금 진행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자연공업법도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궤도운송법에서 이 산악벽지형 궤도 사업자에 관한 어떤 지원에 대한 법률도 좀 개정을 해야 되고요. 이 도로교통법도 개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도로상에 시설물이 아닌 어떤 궤도 열차가 들어가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어떤 그러한 법 개정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 보고되어 있고, 실제로 해당 노선이 지금 지방도 737번 정도 되는데 그 해당 노선에 이 열차가 시범 사업이 들어갈 수 있을지 이 전라북도와도 좀 협의를 해서 실제로 도로를 같이 점용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산 친환경 전기열차는 기존 도로를 좀 활용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류장지 부대 시설은 이제 국립공원 외에 구축한다라는 어떤 그런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중요한 부분이 환경단체에서 되게 고민하고 있는 분이 그 부분이세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개발되어 있는 도로상에 설치되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실제로 이 노선이 깔리고 뭐 부대 시설이 설치되면서 어떤 주변에 있던 그런 환경들을 훼손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걸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귀담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대 효과는 저희가 환경 문제 개선, 그다음에 교통 취약 지역 문제 해결, 그다음에 우리 남원시가 다시 점프할 수 있도록 관광 경쟁력 확보, 그다음에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지리산 친환경 전기 열차가 굉장히 우리 건설기술연구원도 그렇고 그다음에 국책연구기관도 그렇고 저희 연구기관도 그렇고 굉장히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예타 방식으로는 우리가 BC 경제성을 통과할 수는 없지만 정책성이나 어찌 보면은 교통 오지에 대한 어떤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이게 정책적으로 추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리산 친환경 전기 열차가 우리 남원시가 끌고 온 만큼 차질 없이 모든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자료 잘 들었고요. 아마 주로 질문이 김상혁 박사님 쪽에서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발표 자료를 보고 제일 먼저 느낀 게 그 유럽의 융프라우 철도가 가장 먼저 기억에 나더라고요. 그때 저도 겨울에 올라갔는데 상당히 인상적이었고 많은 관광이 있었다는 기억이 남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저는 이번 문재인 정부의 교통 특보를 맡아서 교통공약을 거의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막판에 이 지리산 산악철도가 공약으로 올라왔는데 지역별 공약이 따로 있습니다. 지역별 공약에 합류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도 될 줄은 몰랐습니다. 자, 우선 지정 토론자가 5분 계시는데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소개시켜드리는 순서대로 한 3분에서 5분 사이에 토론을 있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이런 토론은 첫 번째 말문을 여시는 분은 좀 학자 타입에서 좀 개념적으로 접근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전주대 권용숙 교수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 지역의 주민의 의견을 또 먼저 들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의 손중열 선생님 먼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혹시 이 친환경 전기 차량이 이게 얼마나 친환경적이고 하는 부분을 보기 위해서 환경적으로 박비호 교수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번째로는 정말로 이 철도가 친환경적이 맞는지 철도 전문가인 노학래 박사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래도 이 정책 남원시의 정책을 총괄하고 계시는 남원시청 지방행정국장님이신 양일규 국장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기술적인 토론이기다 보다는 친환경 전기차의 어떤 전기열차에 대한 이게 지금 공청회도 아니고 설명의 수준에서 이게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 부분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크게 막 이슈화 돼가지고 이야기할 거는 별로 없다고 보기 때문에 3분 내지 5분을 드린 겁니다. 자, 우선 권영숙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주대학교 권영숙 교수입니다. 제 스스로가 지리산을 꽤나 많이 탔던 산악인이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이 지역의 교수로 있으면서 또 어떤 이 지역의 어떤 그런 개발 발전도 돼야 된다는 뭐 그런 심정으로 토론에 임하겠습니다. 철도기술연구원 여기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잘 들었습니다. 몇 년 전에 어떤 그 전국적으로 한번 굉장히 붙었었죠. 거기 이 산 쪽에 케이블카 설치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어떤 개선된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존 도로에 설치를 하죠. 그 다음에 어떤 무관선 전기 동력으로 진행되죠. 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뭐 여름철에 산내면에서 성삼재까지 어떤 그런 차량 정체, 그리고 겨울철에 고기 삼거리에서 정령지까지 도로 통제되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을 나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문제는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이 친환경 전기열차가 지금 경쟁 구도란 말이에요. 물론 남원이 어떤 다른 한 10억여 되는 경쟁 사업들에 비해서는 경쟁력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상엽 박사 발표대로 어떤 남원 발전의 한 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예. 그래서 어떤 이게 어떤 전국적인 경쟁 구도에서 우리 남원에서 시범 사업이 되기 위해서라면은 어떤 뭐 내부 맷집을 키울 수 있는 뭐 제가 우려되는 이 사업에 대한 몇 가지 우려점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금 남원시의 노선이 육모정에서부터 정령치까지가 1단계, 그 다음에 정령치에서 달궁 뭐 이쪽까지가 2.1단계, 그 다음에 달궁 쪽에서 성삼재 넘어서 천원사까지가 2.2단계 문제, 이런 식으로 되는데요. 제가 아는 지리산 등산의 주요 시작점과 끝점은 사실은 천왕봉하고 노고단이거든요. 즉 지역으로 따지자면은 뭐 경남의 중산리, 그 다음에 이쪽에 구례.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성삼재까지의 어떤 지리산 산행을 하기 위한 사람들의 수요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하겠어요. 근데 정령치까지, 그리고 남원에서 뭐 기차나 버스를 내리는 사람들의 주 목적지는 사실은 성삼재가 아닙니다. 남원에서 내리는 사람들은 칠성계곡이나 백무동이나 뭐 뱀사골 이쪽 노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육모정 정령치 달궁 노선하고 남원에서 내리는 지리산 등산객하고 이게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물론 지리산을 우리가 주요 어떤 거는 홍보 대상으로 삼아야 되겠지만 이 부분이 너무 어떤 정도를 넘어서면은 저처럼 이렇게 산을 아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역공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여기서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들이 지역 주민 고립인데 그걸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겨울철에 통제되는 구간은 고기 삼거리부터 정령치까지 아닌가요? 고기리 이런 쪽에 사시는 분들은 뭐 글쎄요 육모전까지 도로가 통제되는 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니면 여원제라든지 아니면 인월 쪽으로 우회 도로가 있는데 이 부분도 홍보는 하되 어떤 적정선을 넘지 않았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육모정에 대한 어떤 그런 개발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원역이나 남원 터미널에 내리신 분들이 이 산악철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육모정까지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까지의 교통수단, 그 다음에 육모정 부분의 어떤 그런 환성 시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남원시가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환경과 개발 측면에서 아마 뭐 정확하게 이야기는 안 하셨는데 약간 발전 쪽이 필요하지 않는 이야기고, 단지 이 남원시 입장과 지리산 입장에서 노선의 대상이
조금 잘못 잡힌 거 아니냐. 이거는 나중에 답변이 필요할 것 되겠고 사람이 꼭 많이 오는데 설치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서승일 박사님 한 발표를 한번 답변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손중열 우리 지역주민 대표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손종열 의원입니다. 사실 저는 선출직인데요. 그런 관계로 우리 고향민 몇 분을 이렇게 추천을 했는데 고사하신 관계로 부득이하게 제가 오늘 발제위원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 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원론적인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지금 2013년부터 남원시에서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는데 사실은 그보다 훨씬 이전에 저희 고장에서는 전기열차에다가 또 스노우멜팅이라고 그래가지고 바닥에다 열선을 깔아서 하는 사업을 이미 민간단체에서도 우리 주변 면면들끼리도 그런 얘기가 흔하게 오고 갔던 내용입니다. 그런 것을 봐서도 우리 고향민들께서 우리 고향에 살 수 있는 길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자는 그런 의지가 결연했던 것이고요. 다음에 이제 거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주천면은 이미 오래전에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민간 추진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선출직인데 우리 고향민들의 전폭적인 의사와 의지와 응원이 없다면은 전기열차에 또 도와달라고 제가 항변할 수도 없는 것인데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좀 전 드린 말씀대로 저는 원론적으로 제 고향민이 남원시 대다수가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적극 찬동하고 제 스스로도 원래가 찬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서로가 생각은 다른 것인데 우리 남원에 참 하늘이 주신 이러한 산하를 지키고자 하시는 분들로 그 마음도 제가 잘 압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또 일일이 헤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기후위기 하시는 분들하고도 그동안에 몇 번에 걸쳐서 설전이 있었는데요. 과연 국지도 60호선을 한여름, 한가을 하루 수천 대의 차량이 운행하는 것이 환경 보전인지 아니면 차량을 통제하고 여기에다가 친환경 전기열차를 띄우는 것이 어떤 것이 환경 보전인지 이런 부분은 지극히 단순하고도 자명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소수의 의견이만큼 그분들의 또 뜻 저도 선출직 의원으로서 따뜻하게 맞고요. 오늘은 이제 설명의 자리입니다. 여기서 끝장 토론을 하고 찬성을 하고 반대를 하고 그런 자리는 아닐 것입니다. 서로의 가벼운 의견 개진을 하고 문제는 내년 5월에 국토부 공모입니다. 사실 이 전기열차 사업은 우리 남원 시민들은 우리 남원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7년여의 세월이 흐르면서 이 사업이 좋았던지 하동도 그렇고 평창도 그렇고 태백도 그렇고 많은 곳에서 이 전기열차를 지금은 뺏어가려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저는 거듭 또 당부 말씀드리고 부탁드린다면은 일단 우리가 국토부 공모에서 최선을 다해서 국토부 공모에 선정이 되고 그 이후에 우리 남원 시민들끼리 치열하게 난상 토론을 해서 환경을 보존하고 우리 남원시가 조금만 앞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친환경 전기열차가 도입이 되면은 도로에 있는 교통량이 줄기 때문에 오히려 괜찮지 않겠냐라는 이 전망을 내놓으시면서 원론적으로 찬성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환경 이야기는 빠졌는데 일단은 박비호 교수님께 답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북대 박비호입니다. 저는 단지 환경적 측면에서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전기 열차를 도입하지 않았을 때 하고 도입했을 때 하고의 어떤 상관성 비교를 했을 때요. 우선 일반적으로 우리가 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초미세먼지가 보통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인데 이건 대부분 연소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차량에 의한 오염이 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폐기물 소각농, 그 다음에 발전. 근데 실질적으로 이 차량에 의해서 발생되는 2.5 마이크로 사이즈도 상당히 기여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리산 자락에 50만 대의 차량에서 발생되는 초미세먼지가 만약에 발생이 되지 않는다. 그럼 저는 이제 환경적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특히나 이제 이런 그 계곡이나 이런 산악지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대기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대기 정체 그러면 이제 그때는
전반적으로 모든 오염물질이 높습니다. 특히나 이제 대기 정체라는 건 우리가 이제 수직 확산하고 오염물질이 발생했을 때 수평 확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 정체일 때는 수직 확산을 막습니다. 그럴 때는 지리산 같은 경우에는 산악지형이기 때문에 수평 확산까지 막아버리거든요. 그럴 때 이제 이럴 때는 오히려 타 어떤 대도시에 비해서 또는 차량이 많이 다니는 지역에 비해서 발생 양은 적지만 오히려 집중적으로 고농도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대기오염 측면에서는 저는 뭐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 50만 대의 차량이 연간 통행 안 하고 친환경 열차가 다녔을 때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수질 오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최근에 어떤 뭐 가뭄, 그다음 비가 한 번 내리면은 집중 폭우, 그러다 보니까 모든 하천에가 물이 없습니다. 이제 이럴 때 한번 비가 내릴 때 특히 도로변에 이 그 축적된 입자상 물질이 실질적으로 수질 오염의 원인도 됩니다. 이게 이제 빗물에 휩쓸려서 하천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이런 측면에서도 조금 바람직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기후 변화 적응 개념입니다. 최근에 이제 워낙 이제 기후 변화가 심하다 보니까 적응 개념을 또 많이 도입해서 그 어떤 국가적 기조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대상이 되는 계층이 취약계층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연세 많으신 분, 그다음에 어떤 장애인, 그다음에 저유아들 이런 개념으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이제 그 교통 편의 제공 측면에서도 저는 뭐 나름대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향후에 아마 이제 이 폭설, 그다음에 폭우, 폭염 이런 빈도수가 아주 잦아질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생각했던 어떤 지리산보다 조금 더 그 열악화된 어떤 환경이 조성될 수도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에서는 바람직하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전기 열차를 도입했을 때 어떤 환경적 그 최대 효과를 유발하려면 저는 이제 추가적으로 어떤 제한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전기 열차가 모든 어떤 관광객 주민들을 태우게 되면은 그 앞에 특히 관광객분들이 타고 오는 차량에 어떤 주차장이 조성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떤 기존에 산을 훼손하지 말고 기존 부지를 이용을 하되 그다음에 투수성 포장, 아마 이제 많은 관광차나 그 승용차가 주차가 될 걸로 판단을 하는데 투수성 포장에 의해서 어떤 환경적 측면도 좀 고려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 이제 그 관리 차량 외에는 이왕 전기 열차가 도입이 되면은 출입 통제하는 방안도 필요할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광객이 만약에 증가가 아까 뭐 박사님께서 발표하실 때 한 25만 명 정도 증가될 걸로 예상을 했는데 그러면은 그분들이 발생하는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부분도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특히 이제 동물 이동 경로는 실질적으로 이제 도로를 폐쇄한다면은 당연히 원활히 이동할 수 있게끔 해주면은 뭐 환경적으로는 뭐 나름대로 뭐 큰 뭐 나름대로 좋은 의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 치시죠. 박수. 네, 고맙습니다. 뭐 환경을 여러 뭐 분야별로 세부적으로 나눠서 이게 크게 문제가 없고 오히려 50만 대, 연 50만 대의 차량을 전기 열차로 대체할 수 있다면은 제가 봐도 환경 친화질 것 같아요. 근데 50만 대 플러스 열차가 되는 건지 그건 난 모르겠습니다, 아직. 그래서 그 부분은 맞는 것 같고 혈맥을 끊는 수도 있다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나중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철도 측면에서 정말로 철도 기술 측면에서 친환경적인지 우리 노학래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노학래입니다. 저는 여기 이제 발표하신 서승인 박사님하고 같이 이제 그 국가연구개발 사업으로 같이 참여를 하고 있는 연구원이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이제 주변에 아니면 해외의 사례를 좀 검토를 해봤는데 크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중부지방의 푸이돔이라는 그 종상 화산 한 1,500m짜리 화산이 있는데요. 그 화산이 1900년 초에 이제 거기 정상이 개발이 되고 이랬는데 그때까지 이제 도로를 개설하고 그 위에 주차장을 만들고 차량이 들어오고 이런 형태로 한 100년 정도를 유지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 근데 그 지역을 이제 프랑스 정부하고 지방 정부에서
그 어떤 차량의 정상에서의 차량의 공해 문제, 또 주차장 문제, 소음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차량 통행을 전면 폐지를 하고요. 거기다가 이제 그 산악 열차를 도입해서 그 한 1,500m를 한 15분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저기 산악 열차를 만들고 그 기존의 도로를 활용해 가지고 이제 그런 노선을 만들어서 지금은 현재 한 연간 한 15만에서 20만 명 정도가 이용하는 형태로 나타났고요. 그 경우가 이제 저희가 이제 지리산에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비슷한 어떤 사례라고 볼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좀 다른 면은 이제 저희가 지리산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거는 관광 목적뿐만이 아니라 지역 주민을 위한 어떤 그 대중교통 서비스로서의 역할도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완전히 조금은 요구 조건이 좀 관광 목적도 있고 또 지역 주민 서비스 목적도 있기 때문에 저희 만약에 지리산에 이제 그러니까 산악형 친환경 전기 열차가 도입된다 그러면은 다른 노선 같은 경우는 보통 기점하고 종점에만 정류장이 필요한 건데 이 경우에는 이제 중간에 어떤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정차할 수 있는 정류장이 또 필요한 거고요. 또 어떤 그 대중교통 요금 체계를 또 도입을 어떻게 버스하고 연계를 해서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좀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 또 저희가 그러한 요구 조건 때문에 좀 그 지역마다 좀 상황이 틀려가지고 지역의 어떤 상황에 맞는 그런 요구 조건에 맞는 기술 개발을 좀 필요로 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 기술 개발 내용 중에도 그런 어떤 지역 특성에 적합한 기술 개발 내용을 담고 그거를 앞으로 연구 개발할 내용이고요. 저희가 1단계에서는 어떤 완성된 어떤 차량을 만들고 궤도를 만들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 2단계에서는 그 1단계에서 개발한 어떤 기술을 완성차 형태로 개발을 해서 그거를 보다 적합한 지역에서 실용화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지리산이 적합한 지역으로 선정이 된다면 지리산 지역에 적합한 어떤 그런 기술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연구 기간 동안에 적극적인 노력을 좀 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아울러서 아까 김상엽 박사님 발표 중에 이제 지역 주민들이 가장 환경적인 문제로 그러니까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도로를 개발했을 때 그 도로 주변에 어떤 그런 환경 훼손이 있을 것을 우려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과제 내용 중에서도 그러한 어떤 기존 도로나 주변 지역의 환경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공법부 개발이나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연구 개발을 해 나갈 것이라고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수 치셔야 됩니다. 노왕래 박사님은 이 친환경 전기 열차를 만드는 관점에서 산악 열차의 지리산의 관광 목적뿐만 아니라 남원 시민의 교통 측면과 또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차량을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다음 지명 토론 끝으로 우리 남원시의 자치 행정국장님이신 양일규 국장님에게 남원시 입장만 간단히 이야기하시고 나중에 질의가 많이 받을 겁니다. 그때 답변 쪽으로 이제 시간을 많이 할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양일규입니다. 아마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은 누구나 다 지리산을 사랑하시는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네, 2013년도부터 저희 남원시와 철도기술연구원하고 같이 협력해서 친환경 전기열차를 추진하고 있다는데 과연 친환경 전기열차가 어떤 내용인가 아마 궁금하신 분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이러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또 현재 어느 단계까지 추진되고 있는 것인가 이러한 설명을 하는 자리라 믿고 있습니다. 아마 친환경 전기열차를 도입하는 것은 배경이나 그러면 장점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아까 시장님 인사 말씀과 그다음에 그 철도연구원 서승일 본부장님 그다음에 전북연구원의 김상임 박사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문가 토론자님들께서
여러 가지 전문가적인 그런 입장도 발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전기열차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이제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도 발표를 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추진해야 할 난관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해야 할 것은 여기 계신 우리 시민들, 저희 행정, 도, 그다음에 중앙부처, 그다음에 정치권 모두가 협력이 돼야만 우리 남원시 친환경 전기열차가 제대로 추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까 앞서서 주제 발표에서 지금 시범구역 노선을 지정하는데 내년도에 공고를 해서 지정하는데 저희 남원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금 추진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에 우리 여기 계신 남원 시민 모두 또는 정치권 모든 분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이 지리산 친환경 열차가 꼭 도입되기를 같이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남문시에 지리산의 친환경 전기 열차를 갖다가 도입할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이제 방청객의 질의를 많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시민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뭐 10분이라도 나 다 들으려고 그러니까 혹시 뭐 질의나 하실 이야기 있는 분 손을 들어주십시오. 마이크. 예. 질문 시에는 오신 지역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천면 고길이 내기불락의 이장 황윤수라고 합니다. 저는 원주민으로서 좀 불편한 점을 좀 잠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겨울만 되면은 아까 고길이 상거리에서 육모정을 차단하는 게 아니고 이 육모정에서 지금 정령치까지 지금 아예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겨울 지금 12월 초 정도 되면 아예 처음부터 차단을 해가지고 내년 한 4월 정도까지를 아예 차단 자체를 해버려요. 그래서 제가 이장으로서 면사무소 주천 면을 제가 내려오려고 겨울에 내려오려고 이장 회의고 이렇게 내려오려면은 제가 차단을 안 했을 때는 이제 맞바로 내려올 수가 있는데 차단해 보니까 제가 면을 운봉면, 200면, 면 단위를 두 군데, 세 군데를 걸쳐서 주천면을 오고 있습니다. 겨울에. 그래서 그런 것도 너무 불편하고 겨울에 저희 원주민들이 지금 도로를 지금 차단을 한 상태라 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 마을에서 이제 장사한 분들이 좀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도로 자체를 아예 차단을 시켜놔가지고 좀 겨울에는 장사도 하지도 못한 상태거든요. 하고 싶어도 그런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그런 거 좀 해소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손 드셨는데, 예. 성함 먼저 이야기해 주시고. 네, 저는 남원시의 윤주영 의원입니다. 제 지역구가 운봉인을 산내 아영이고요. 그 지역구를 두고 있는 곳에 산악철도를 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2013년도에 저희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서승일 박사님과 산악철도가 도대체 뭔가 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산악철도 간담회를 한다고 해서 2층 회의실을 가서 보니 참 저희 지역으로서는 정말 필요로 하고 이것은 해야겠다는 사업이 그때부터 의지가 있어서 열심히 서울도 쫓아다니고 여러 곳에 산악철도라는 말만 있어도 이렇게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정말 해야 될 것은 물론 이제 주민들의 아까 말씀하신 요구에 의한 것들도 대다수라 저는 볼 수 있겠지만은 지리산이라는 산은 우리 대한민국의 명산이고 또 어머니의 산이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면 저희가 늘상 갖고 있는 정상인들의 건강한 사람들을 위한 산이 아니라 노약자들을 위한 산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저희 도로를 이용해서 하자는 의견들은 지리산의 훼손의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해왔던 것이고 특히 이제 그 과정 중에서 우리가 이제 천왕봉도 있고 노고단도 있고 그러겠지만은 저희 정령치를 통해서 넘어가는 뱀사골과 지리산 계곡에 대한 그런 수려함은 어디에 두고도 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 또 5월, 6월 달에는 철쭉이
만개 있고요. 그 정령치를 통해서 그 수평으로 이동을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되는 것이고, 또 겨울철은 상고대라는 나무 이렇게 결빙이 돼서 되는 그런 아름다운 곳인데, 물론 지리산에 여러 곳에 아름다운 곳이 많이 있지만은 그런 것들을 우리 노약자들도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지리산 내에는 어느 누구나 지리산 하면 뱀사골을 찾습니다. 뱀사골에 대한 그 깨끗함과 청정함은 우리 국민들 누구나 원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을 저는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은, 남원역까지 KTX를 타고 가서 트램을 타고 주천 육모정을 가서 주천 육모정에서 뱀사골까지 간다면 정말 환상적이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의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가능하다면은 남원역에서 육모정까지의 트램도 계획 속에 넣어서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거야말로 우리 남원이 소멸되지 않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일 것이고, 환경도 훼손하지 않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가 이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모습도 가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면서 여러 가지, 오늘 제가 지금 그 건강 검진을 받고 와서 지금 머리도 혼란스럽고 지금 말도 어눌한데, 어쨌든 이 사업이야말로 다른 지역에 지금 말 그대로 죽 서서 남주게 생겼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원에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남원의 지리산이야말로 산악철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노력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남원역에서 육모정까지 샤틀을 넣자는 아이디어 좋은 것 같습니다. 친한 게 거의 트램이든 연기 수단을 넣는 게. 다음. 예. 예, 저는 시민주권 남원행동의 대표 김진수입니다. 네. 저는 지금 오늘 설명회를 들었는데 우리나라의 철도 산업이 굉장히 발전했다는 것은 느꼈습니다. 그런 부분은 느꼈는데, 현행법상 지리산은 국립공원입니다.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아까 김상혁 연구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제한되는 법령이 많습니다. 지금 지리산 국립공원이 어떤 것이냐면, 제가 이 사업 설명회를 한다고 해서 국립공원 본사에 연락을 다 해봤습니다. 저희가 가는 구간이 자연보전지구가 들어가고 자연환경지구가 들어가고 마을지구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더 큰 또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가 지리산 반달가슴곰 서식지입니다. 또한 동명굴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한을 대고 국립공원 자체 내에서도 이 부분이 안 된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동에서 진행하는 지리산 알프스 프로젝트가 왜 그쪽이 됐냐, 국립공원 밖에다가 이 선로를 깐다는 얘기가 됐습니다. 그게 기재부에서 역할이 돼서 그쪽으로 했는데, 지금 그쪽도 문제가 많습니다. 지리산 반달가슴곰이 서식하고 동명굴입니다. 지리산 반달곰은 어떤 거냐, 저희가 그 멸종위기 1급으로 들어가가지고 개체수를 늘리기 위해서 16년간 280억이 들어가가지고 서식지와 개체수를 늘리는데 정부에서 주력한 곳입니다. 또한 앞으로 90억을 투입해가지고 이 부분을 더 개체수를 늘리기 위함인데, 저희가 일단 이 지리산 친환경, 이게 전기열차라서 저는 친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연기관이 없는 전기열차라서. 그래서 현행법상은 이 산악열차가 지리산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찬성하는데 제가 무조건 반대한다 이런 게 아니고, 논리적으로 얘기해서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제약이 많기 때문에 통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통과하기가 어려우니까 저희는, 제가 생각한 것은 그렇습니다. 저희 시민주권 남원행동에서 토의를 했는데, 전라북도에 수소 충전소가 봉동에 하나가 있고 전주시에 최근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전주 시내에는 수소버스가 다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간을 수소버스, 친환경이라고 하니까 내연기관이 없는 수소버스를 이용하면은 철도의 소음원보다
더 조용하고 내연기관이었기 때문에 바퀴 굴러가는 소리밖에 안 납니다. 이런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되고, 이 구간이 아까 설명에서도 나왔지만 저희가 2km 이내에 50명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이게 14조 2조를 자연공원법 14조 2조를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또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게 자연공원법 18조입니다. 자연공원법 18조를 봐야 되고, 이 부분에 있어서 난관에 부딪힌다. 결국에는 저는 그래서 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을 갖다가 철도연구원에서 많이 수고를 해주셨지만 저희가 다른 각도로 보는 것이 더 맞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소버스를 갖다가 몇 대 하면은 그 금액보다도 적고, 저희가 친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철에 문제가 좀 있다고 지금 하셨는데, 겨울철에 자연을 그대로 놔두는 게 친환경적인 겁니다. 또한 아까 우리 내길이 이장님께서, 고길이 이장님께서, 내기마을 이장님께서 주천면으로 내려오기가 힘들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문제입니다. 하지만 행정 권역을 바꾸면 됩니다. 고길이는 운봉에서 가깝지 주천에서 가깝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고길이 같은 경우는 주천면으로 편성을 해서 행정 권역을 주천면으로 하고, 이런 방법을 하는 게 더 좋고, 아까 우리 박비호 교수님께서 말씀드렸는데, 최근처럼 이렇게 비가 53일간 나오고 계속 오고, 몇 년 전에는 이 가뭄이 지속되고 이런 것이 북극의 얼음이 녹는 것 때문에 그랬는데, 예전에는 이게 고온차가, 온도차가 심해서 바람이 세게 불어서 빨리 지나갔는데 지금은 그 온도차가 줄어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람의 영향이 있다는 겁니다. 바람의 영향이 있어서 그 바람이 오랫동안 머물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년에는 당장 비가 많이 온다기보다 열대야가 계속될 수도 있고,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 환경적인 요인을 생각했을 때 수소버스가 더 정확하고, 우리가 천연기념물 반달가슴곰도 그러고, 우리 만복대에는 우리나라에서 몇 개 종 없는 사양 노루가 서식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이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 것은 꼭 산악철도다. 이게 지금 국토부가 문제가 아니고 국립공원에서부터 걸리게 됩니다. 아까 김상혁 박사님 말씀했지만 도로교통법에서 자연공원법, 궤도법, 이게 여러 가지가 다 걸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더 좋은 방법으로 대안을 해서 저는 남원시가 주민들하고 같이 정책을 갖다가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환경적으로도 이득을 보고, 행정구역상 고길이는 운봉으로 편성되면 이장형이나 이런 것도 훨씬 더 편합니다. 고기 삼거리에서 바로 지나가면 운봉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훨씬 더 낫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도 않고 훨씬 더 경제적이고 국립공원 법에 걸리지 않습니다. 지리산은 1967년 12월 29일에서 벌써 저희가 그 수많은 시간에 국립공원 1호고 백두대간의 시작점과 끝점입니다. 지리산에서 백두산, 백두산에서 지리산의 끝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산지 개발에 대한 것이 경사 각도가 25도가 넘어가면은 현행법상은 개발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뭐 서승일 박사님하고 한 5일 전에 통화를 했었는데 이 주민 설명을 한다고 해서 그동안에는 저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최근에 우리 손중열 의원의 SNS 이 소식을 듣고 저도 관심을 갖고, 이게 어떤 사업인가 이걸 알기 위해서 사업 설명을 하고, 저도 나름대로 제가 이런 부분은 질문을 해야겠다라고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주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또 다음, 네, 먼저 손을 드셔가지고 여기 넘어갈게요. 예, 앞에. 네, 지금 설명에 오셔서 그 친환경 전기열차가 얼마나 우리 남원에 필요한 그런 사업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남원이 친환경 전기열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노력을 하셨는지 잘 알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유럽에서도 지금 현재 지금 환경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유럽에서도 지금 산악열차가 더 발전되고 있습니까? 우리보다 선진국이라고 하는 유럽에서도 왜 산악열차를 더 발전시키지 않고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마스크를 쓰고 계십니다. 네, 지금 환경이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그 차량에 대해서 오염이 심한 건 맞습니다. 그러면 그 차량을 없애는 것이 친환경적인 것이지, 마스크를 노란색을 빨간색으로 꼈다고 해서 그게 친환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리산은 결코 친환경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전기열차를. 그리고 주민들의 교통 편익, 대중교통을 위한 시설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지리산에 눈이 옵니까? 예전에 몇 년 전에 힘들었을 그런 상황을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이런 환경적인 변화에 대해서 남원시나 우리 주민들은 인지하고, 이것이 정말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우리한테 필요한 사업인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애쓰신 거는 너무 잘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존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지리산 친환경 아닙니다. 이 전기열차는 도입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명회를 들으면서 기대효과 부분에서 조금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기대효과에서 24페이지 보면은 그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유발 편익해서 관광 편익과 교통 편익에 대해서 굉장히 효과가 있다라는 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유발 관광객의 사용 가치 편익이나 그 교통 편익의 가치, 그 기준이 어떻게 이게 조사가 된 건지 궁금합니다. 이 기준이 어떻게 된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결과가 나왔냐, 이 자료에 따라서 수익성이라든지 주민들의 그런 복지, 혜택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평가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조사 기준이 방법이나 기준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추천면허 정병호입니다. 제가 60년 이상을요, 이 지리산 옆에서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사는 사람입니다. 제 말씀드리기 전에 그쪽에 내기, 고촌, 회동, 노치, 용동, 자연불악이, 주천면 자연불악이 5개가 있는데 그쪽이 뭐 운봉으로 떼줘라 쉽게 얘기하는데요. 저 주천면 사람으로서 너무나 자존심도 상한데요. 그런 말을 앞으로는 좀 그쪽 주민들하고 협의를 그래야지, 이런 자리에서 주천면 5개 동네를 운봉으로 떼줘라 이런 소리를 다른 데서는 안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 약 7, 8년간 전기열차 추진했고, 제가 몇 년 전에 국회 공청회도 갔다 왔는데요. 아직 착공도 못 오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있는데요. 7년 걸렸습니다. 이것도 아직도 못 오고 있는데 수소열차로 바꾼다? 그러면요, 제 평생은 지리산 전기열차나 수소열차를 타고 올라가 보지도 못하고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술회랑 사업추진회랑도 잘 들었지만은 기존 도로를 이용해서요, 보완하거나 확장하거나 정비를 해가지고 우리 남원이나 지리산이나 관광객들을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신속하게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오늘 사업 설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네, 저는 주천면 발전 협의장을 보고 있는 최창호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 잘 들었고요. 또 앞서 또 여러 가지 의견을 내주신 분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주천면뿐만 아니라 남원시 산례, 인월, 운봉, 주천 이렇게 지리산을 끼고 있는 이 면담인데, 지리산을 끼고 있는
5개 지자체 중에 가장 낙후된 지역이 현재 지금 남원입니다. 이 주천면 면민 주민들로서 지금 현재 지산을 싹 한 바퀴 돌아보면은 결국은 이 남원만 진짜 육무적 입구 들어간 데서부터 마을 자체 또 이 여러 가지 기반 시설 이런 게 엄청 약하게 돼 있어요. 참 제 입에서 이제 묻고 경상도 전라도를 따진 건 아닙니다만은 경상도 전라도를 비교해 봤을 때 전라남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렇습니다. 엄청 낙후된 이런 지역에 진짜 그 100년 이상을 경제 효과를 발생하고 또 후손들에게 또 좋은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은 저희 주민들로서 엄청 지금 반기고 있는 입장입니다. 또 지금 여러분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은 저희들은 환경법이라든지 또 공원법 이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앉아 계신 패널분들 또 뭐 남원시에서 추진을 했을 경우에 이런 환경부나 공원하고 협의 없이 했을 일은 없을 것이고 또 앞으로 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보완상 뭐 보완도 했을 것이고 또 이 협의 과정에서 잘 해결되리라 믿습니다만은 이 지역에 이런 100년 대개 그 사업이 시행돼 가지고 가장 낙후된 남원시 8만 명 이하로 떨어질 이런 찰나에 인구 증가 효과라든지 경제 효과라든지 기대할 수 있는 이런 막대한 사업이 남원에 꼭 유치되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분. 혹시 선생님 말고 또 토론하실 분 계세요? 내가 마지막 한번 정리하고 들어가려고요. 저 한 분 더 계시네. 예. 예, 저는 기후기 남원시민 모임의 박형규입니다. 손종열 의원님께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어떻게 지역 주민 대표가 손종열 의원입니까? 일단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걸 먼저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찬성 쪽의 대표일지는 모르겠지만 남원 지역 주민 대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점을 앞으로 좀 유념해 주시고 이런 안배가 좀 있었으면 선생님이 좋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으시니까 대답 아직 하지 마시고 질문 아직 아마 안 시민이 끝났습니다. 대다수가 단도직입적으로 찬성을 예, 합니다. 그러니까 대답 아직 하지 마시고요. 제 질문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짧게 하세요. 예, 짧게 하겠습니다. 다른 거 묻지 않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많은 그 법적인 조항들 얘기했어요. 그 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인정할 건 인정하겠습니다. 뭐 남원의 인구가 감소하고 그리고 주천 면민들이 또 생활적으로 어렵고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친환경이라고 하는 말 혹은 생태계 보존이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 그거와 걸맞지 않는 아전 인수격의 해석을 하면서 이런 토건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뭔지 분명히 저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건 아니지요. 일단 제가 드리는 핵심적인 질문은 정말 주천 면민의 생활과 이분들의 그 삶을 위한 것이라면 그리고 또 남원의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해서 오게 하는 것이라면 꼭 산악 열차여야 하는가? 이렇게 수많은 돈을 들여서 1,700여억 원을 들여서 하는 산악 열차여야 하는가? 그것도 기간이 10년이에요. 그 산악 열차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앞으로의 시간이 10년 후입니다. 10년 후를 누가 장담합니까? 이 기후 위기 시대에. 분명하게 여기서 대안을 찾을 수 있는 토론들을 시민들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왜? 산악 열차가 다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신지 손윤결 의원 대답을 한번 해주시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금 잠깐만. 박형규 선생님 말씀이면 선생님 제가 전지현자의 답변은 한꺼번에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게 왔다 갔다 할 때 안 되고. 일단 알아들었습니다. 지금 나머지 두 분 계신데 저기 먼저 하십시오. 예, 먼저 하십시오. 남원시의회 박문하 의원입니다.
친환경 전기 열차, 산악 열차 굉장히 2013년부터 왔던 거고요. 저는 이제 스위스의 융프라우의 산악 철도가 가장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그 당시에도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이 거세게 반대를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민간인이 했던 사업이면서도 조화롭게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과 같이 만들어낸 산악철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역도 그런 그 나눔에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정신이 좀 필요하다. 서로 간에 아우를 수 있는 환경단체가 제기했던 부분, 지역 주민들이 바람 뭐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을 같이 저희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안고 가야 되지, 누가 잘하고 못하고 해서 이 전기열차, 친환경 전기열차를 이끌고 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당시에 스위스의 융프라우도 지금 4,000m에서 지금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60만이 와서 거기는 흑자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18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산악 열차를 타기만 하고. 그런데 거기는 정말 천혜적인 자원으로 만들어져 있는 부분인데 과연 우리 지리산을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건가? 정말 아까 지역의 백년대계를 만들어 갈 수, 미래 세대에게 남겨줄 수 있는 그런 후대의 명품이 되는 건가? 저는 그런 부분이 우리가 관심을 갖고 가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우리 세대 정말 그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100년 전에 이렇게 우리 남원에 사는 우리 어르신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먹거리를 만들어주고 경제 활성화를 시켜줬을까? 이런 답이 나와야 되는 그런 친환경 전기열차가 돼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이것은 고민되는 거고 많은 지역 주민들과의 고민을 같이 허심탄회하게 나눠야 될 저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여기에서 토론회를 통해서 뭔가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은 조금 더 고민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되었다면 좋겠고요. 2013년부터 저희가 진행하면서 많은 것을 했어요. 실질적으로는 그 당시에 조례가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 조례 지금 안 했습니다. 그 당시에 또 지역 주민들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름답게 지금부터 만들어야 됩니다. 뭔가 색감이 있어야 됩니다. 뭐 이러한 이야기면서 저희가 굉장히 이거에 희망적을 갖고 왔었어요. 근데 오늘날 와서 13년 때 시작했던 게 지금 20년입니다. 지금 이제 시작하려고 보니까 이게 소통이 지금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토론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바르게 시선을 바라보고 인식할 수 있는 건가. 스위스의 융프라우 같은 경우는 인터라켓이라는 도시에서 전부 다 집중을 합니다. 그 도시 집중해서 거기에 관광을 하고 다 먹거리를 먹고 시계를 사가고 그렇게 되는데 우리 지역은 과연 육모정에서도 시작했을 때 그런 관광의 유발 효과가 어떻게 나올 건가라는 부분도 저는 고민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진지한 토론회와 전기열차 설명회가 좀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긍정적과 부정적인 부분을 어떻게 조화롭게 만들어갈 건가,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심도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분석 결과나 우리가 해야 되면 어떤 당위성이 있고 안 해야 하면 어떤 당위성이 있는가 정확히 나와야 시민들도 응원하게 되고 이런 부분에 적극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마지막 한 분 계신데 그 전에 답변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질문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노선의 위치가 육모정에서 정령치에서 천연사 하는 게 이 노선이 맞는지, 많이 사람이 다니는 곳이 아닌 것 같아 상대적으로. 두 번째, 국립공원이라고 반달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현재 법적으로 추진이 안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고 있느냐. 그 아울러 전기열차 대신 수소버스라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건 안 되나? 이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는 이게 산악열차가 유명해지는 유럽에서도 더 확장되고 있는 추세가 아닌 것 같은데 기후 변화를 볼 때 지리산에는 눈도 더 이상 오지 않는데 꼭 해야 되냐. 또 파급 효과라는 게 잘 이해를 못하는데 이거는 권영숙 박사님 좀 설명해 주세요. 우리 예타 지침 이야기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번째는 아예 우리 손중열 선생님한테 단도직입적으로 왔는데 답변은 국장님도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딱 이게 정말로 산악열차, 전기열차만이 답이냐? 또 다른 건 대안이 없느냐? 이 부분하고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건 국장님 답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찬성도 있고 물론 반대도 있죠. 근데 이걸 반대는 합리적으로 해결 안 되면 못 하는 거고 설득이 되고 소통이 되면 할 수 있는 거니까 소통의 장을 열어달라라는 겁니다. 각각 요 질문에 여지고 마지막 한 분 계셨어요. 잠깐만. 저 한 분 계셨어요. 그럼 그쪽이 마지막입니다. 시간상. 저는 서승일 박사님께만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아까 사업 설명을 듣는데 지금 우리가 열차가 몇 량을 달 수 있습니까? 최대는 몇 량을 달고 아까 뭐 그림상으로 봤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리고 상당히 제가 생각하는 정말로 열차에서 아주 친환경이다. 공중으로 전선도 없고 완전히 그래서 좋다 생각했는데 한번 충전을 하면 어디 몇 킬로까지 가는 식으로 됩니까? 지금 현재 전기차처럼 출발역에서 딱 몇 킬로를 충전하면 어디까지 가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할 계획인가요? 어떻게 중간에서 한번 또 충전을 할 계획인가요? 그냥 질의를 끝내시고 답변 한꺼번에 할게요. 하여튼 그것이 제가 좀 의문스럽고요. 혹시 지중화 사업도 하는 것인가 도로를 따라서 그런 것도 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거 설명회장을 들어오면서 보니까 우리 환경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또 그 피켓을 들고 오셔서 정말로 지리산을 사랑한다 그런 마음을 저도 가졌는데 지금 과거와는 달리 물론 사랑하시는 분들도 옛날에는 정말로 보존과 개발이 상충되는 단어였습니다. 옛날에는 큰 사업을 함에 있어서 보존한다 하면 아주 개발하고 상충되는데 지금에 와서는 친환경 개발이라는 그런 사업 추진으로 서로 상호 보완적인 사업으로 현재 모든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요. 무조건 반대한다가 아니고 그래요? 일단 시행 과정에서 또 보완할 수 있다면 하기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쉽게 말해서 시험 노선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서로 우리가 뛰어들어야 할 입장에서 여기서 왈가불가 그것이 아니라 나중에 그것은 사업 실시 설계나 시행 과정에서 좀 미흡함이 있다면은 우리가 그때 가서 보완하기로 하고 일단은 우리가 유치하는데 한 마음 한 뜻이 우리 남은 시민의 뜻을 모아서 정말로 유치하는데 우리가 혼혈을 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걸 바라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 답변을 듣기 위해서 조금 짧게 해주세요. 다시 마쳐야 되니까. 저는 오늘 이렇게 모인 것이 이 산악 열차, 전기 열차에 대한 대화의 시작이어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민주공화국 살고 있기 때문에 시민이 주인되는 세상이라고 하면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몇 사람들이 아니라 민주적인 방식과 합리적인 방식에 의해서 이것이 합의가 되어질 때 우리가 다 좋아하고 동의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 우리 시장님 지금 나가셔서 뭐 안 계신 것 같은데 중요한 사항인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아까 계획서와 뭐 볼 때 자료들을 볼 때 만약 전체를 한다면 이게 한 36km, 5km 되고 이것이 1km당 100억이 들어간 예산입니다. 그럼 이게 벌써 3,600억이고 10년 공사하면 2배가 되는데 부대 시설이 한 1,000억 들어간다고 전북 연구원에서 용역이 나온 사실인다 안다면 거의 이제 10년 사이에 1조 원이 들어간 우리 예산입니다. 이게 국가 예산이라고 해서 우리가 내는 세금 아니겠습니까? 우리 재정 자립도가 낮은 우리 남원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거 이게 시민들이 합의가 되지 않으면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다. 제가 무조건 반대하고 찬성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남원을 사랑하시는 분들이죠. 저는 여기 손의원 마찬가지고 여기 굉장히 수고하시는 우리 한종수 팀장님 정말 열심히신데 팀장님이나 시장님이나 다 같은 마음.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기후위기 이 시민 모임에 같이 이렇게 일하고 좀 짧게 다시 답변 들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그래서 저는 뭐 우리 남원이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고 편리해지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건 좋은데 지금의 우리 삶에 있어서 더 중요한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코로나 이 팬데믹 속에서 우리가
정말 배운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을 훼손하면 안 된다. 이 자연을 훼손한다는 것은 우리 생명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자연을 보존하고 개발이 아니라 보존하고,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인데 지금은 개발에는 보존인데 이 부분을 해나간다는 것은 이것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뭐 길에다가 깐다, 지중화선 하고 한다는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게 공사 자체가, 그다음에 길을 뜯어내는 그 자체가 환경 폐기물부터 시작을 해서 다 환경 문제 유발하는 겁니다. 박 교수님 얘기를 잘 안 하시던데 아까 이런 부분들이 다 얘기돼야 되는 건데 환경 문제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보여준, 정말 우리 실제 지금도 마스크 쓰고 있고 이것이 내년까지 어떻게 갈지 모르는 상황이고, 거기에다가 작년에 이번에 이 수해, 또 이 폭우, 그다음에 폭염, 이 모든 것들이 이게 다 상황 아니겠습니까? 제가 다시 끝나야 되는데 답변 안 해도 됩니까? 답변해야 되잖아요. 제가 할 부분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에 우리가 꼭 이 예산만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만약에 지금 전기열차, 수소열차 얘기하셨는데 만약 그렇게 한다면 훨씬 더 적은 예산에서 안전하고 더 환경적인 부분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여기 이 자연환경법, 여기 자연공원법, 국립공원 자연법에 의하면은 이 국립공원에 것은 모든 국민의 자산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해서 보존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이 기술이, 저는 우리 남원뿐만이 아니라 하동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산에 이것이 돌면 안 된다. 이 좋은 기술들을 더 좋은 데 써야지 자연을 망가뜨리는 일에 쓰여진다는 것은 기술의 오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우리 모든 분들이 다 남원을 사랑하는 다른 방식이기 때문에 아까 시장님도 얘기했듯이 서로 대화들이 시작되어져서 좀 이 부분이 합의되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아무리 좋은 기술도 자연 훼손을 위해서 쓰면 안 된다. 한마디 하시면 되는데 그걸 10분 동안 하십니까? 자, 잠깐 다시 끝나야 되니까. 자, 답변을 서성일 박사님부터 이렇게 진행해 오겠습니다. 본인이 답변해야 되지 않는 사항은 스킵하시면 됩니다. 예, 답변할 겁니다. 예, 서성일 박사님. 네, 뭐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육모정 정령치 이 노선은 이제 뭐 제가 이제 이쪽 분야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이쪽에 이제 차량 운행이 많고 또 관광객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쪽 노선으로 이제 결정한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국립공원 자연공원법에 대한 그 법적인 문제는 이제 시행령에 2km 이상 아까 52년 시행령에 이제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는 거는 이제 이거는 자연환경이 없고 그냥 기존 도로를 그대로 활용한 거기 때문에 또 환경부의 이제 유권 해석을 통해서 자연공원법은 이제 그 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이제 뭐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국립공원에 직접 전화를 해서 이게 기존에 깔려 있는 선로에 가는 것이 자연공원법에 위배되냐 안 되냐 그거를 확인했습니다. 현행법상 안 된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제시한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환경부에 이제 최종적인 거는 이제 환경부에서 이제 유권 해석하는 거기 때문에 그쪽을 좀 추진하고 있고, 아까 이제 그 수소버스 말씀하셨는데 그 이제 수소버스는 이제 이 버스냐 이런 도로교통이냐 뭐 어떤 철도냐 이거는 이제 오래된 그런 그 논쟁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없는 거고, 철도의 어떤 대량 수송, 안전, 뭐 친환경, 대중교통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저희들이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아까 또 하나 제가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아까 이게 그 최대 몇 량이냐 이거는 저희들이 개발하는 건 3량 편성이 기본이고요. 또 철도의 장점은 그 수요에 따라 3량, 6량, 9량 계속해서 연결해서 이제 붙일 수 있다는 것이 좀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이 3량이고 늘어나는 것은 이제 계속해서 늘릴 수 있다 이거 말씀드리고 있고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몇 킬로 충전해서 몇 킬로 가능한 지금 36킬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유사한 무가선 트램이 있는데
무가선 트램이 한 번 충전하면 모든 부하, 그러니까 냉난방을 필요해서 모든 부하를 가동한 상태에서 36km 이상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6km 일단 기본으로 했고, 이거는 현재 이제 지리산 산악철도 노선의 전 구간을 이제 충전 한 번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뭐 제가 답변드릴 수가 이 정도입니다. 예, 참 중요한 건데 지금 의견이 서로 다를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은 한번 철도기술연구원에서 한번 정리를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팩트 파인딩도 다르니까 시간이 끌리니까 그거를 나중에 전체적으로 한번 뭐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한번 정리하도록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노학래 박사님 혹시 답변할 거 있어요? 없죠? 오케이. 그다음에 우리 권영숙 박사님. 그 아마 아까 질문하신 내용이 김상혁 박사 발표했던 24쪽 내용 같은데 사실 이건 뭐 자기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이게 참 대답하기는 쉽지는 않은데 방법론은 그렇습니다. 전기 열차가 없을 때 어떤 통행 시간이 뭐 60분이 걸렸다. 근데 전기 열차를 도입을 함으로써 통행 시간이 30분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면은 그 30분 절약한 시간에다가 뭐 시간같이 뭐 한 시간에 뭐 많은 뭐 이런 금액을 곱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다니는 모든 사람 그 다음에 365 이런 식으로 연간 편익을 뽑아내는 방법론이거든요. 그러니까 방법론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값이 뭐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나왔다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요, 그분이 다른 일정에서 먼저 간다고 저한테 말씀하고 가셨어요. 제가 이게 뭐냐면은 예비 타당성 조사 지침에 환경 절감 편익, 교통사고 절감 편익, 시간 절감 편익은 이렇게 계산한다는 게 명문화가 되어 있어요. 그것도 성한강에서 제가 명함을 드릴 테니까 그걸 제가 보내드릴게요. 그렇게 하면 되겠죠. 제가 다 보내드릴게요. 이거는 학문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시간 관계상 제가 명함 드리고 갈게요. 자, 그 다음에 박비호 교수님. 네, 저는 아까 그 폐기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도입하는 데 따라서 발생되겠죠, 폐기물이.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이제 말씀 못 드렸는데 아마 이제 폐 아스팔트나 이런 게 많이 발생할 겁니다. 이거 이제 가능한 향후에 친환경적으로 좀 재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혹시 이제 향후에 시작을 한다면은 그다음에 이제 이런 공사 시에도 아마 입자성 물질이 발생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때도 좀 습식 방법으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사 시 발생하는 입자성 물질 사이즈가 대부분 그 사이즈가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멀리 날아가지는 않은데 아까 말씀하신 그 내연기관에서 발생되는 2.5 마이크로 이하의 사이즈는 폐포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인체 유해성 측면에서는 실질적으로 좀 심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자동차하고 같이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제 그래서 이제 국가 기조도 지금 모두 다 어떤 친환경 자동차로 좀 가자는 기조고요. 뭐 그래서 폐기물 파트는 이 정도로만 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손정효 선생님 부탁드릴게요. 제가 오늘 또 우리 박경주 선생님한테도 친 것 같아요. 제가 좀 다혈질이라 죄송하고요. 그 왜 친환경 전기 열차를 왜 그렇게 찬성하냐고 물으셨던가요? 예. 왜냐하면 이제 저는 우리 선생님 보시기에 아둔한지는 몰라도 일찍이 우리 고향에서 또 많은 남원 시민을 만났을 때 참 전기 열차가 우리 남원에 또 큰 관광에 또 신기원을 이루지 않을까. 사실은 이건 전인 미답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가보지 않은 길은 항상 험난한 것입니다. 그리고 10년 후를 어떻게 예측할 수 있냐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웬만한 대규모 교량들은 10년, 15년이 걸립니다. 모든 일은 예측 가능한 일이지 예측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100번 토론을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오늘날의 대학의 100번 토론을 보면은 어떤 거 하나가 서로가 합의되고 협의된 게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감정의 골만 깊어지는데 결국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후위기나 또 우리 환경연합에서도 남원시나 또 이 친환경 전기열차에 대해서 바라는 게 있다면은 그래도 한 팔은 주고 남의 목도 끊어야 되는 것인데 과연 어떤 것을 양보하실랍니까? 기후연합에서는 없잖아요. 그래서 또 말씀을 드리면 서로가 사는 길을 찾아야지 또 화약을 주고 불섭에 뛰어드는 그런 동기여지는 말아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전기열차를 자꾸 이렇게 폄훼하신 분들 말씀은 환경 오염을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수소 버스 말씀하셨는데요. 전기 열차는 교통 기본권을 이루는 것이고 그다음에 관광 상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단지 교통 기본권을 해소를 하고 또 우리가 돈을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관광 열차를 전기 열차를 띄우겠다는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오늘 서로 돌아가서 서로가 깊이 한번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총 정리를 갖다가 양일규 우리 자치행정과장 국장님이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희는 행정 입장에서 오늘 자리가 너무 유익한 자리다 생각이 있습니다. 어느 설명에 오늘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이 어떤 공청회 자리는 아니고 그동안 남원시에서 친환경 전기열차를 추진하는데 과연 친환경 전기열차가 어떤 것이냐 여기에 대한 설명을 아마 지역 주민들과 시민들 또 여기 온 단체 대표님들 모두 다 어느 정도는 이해를 가셨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저희가 행정을 추진할 때 어떤 정책을 했을 때 모든 분들이 100% 찬성이라는 건 없습니다. 방금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해주셨는데 그것 또한 우리 남원시를 사랑하고 우리 저희 자연을 사랑하고 모든 지리산을 사랑하는 그러한 의견이나 청취가 됩니다. 아까 여러 가지 의견을 내주셨는데 이것을 또 종합적으로 수렴을 하는 그런 기회가 되겠고 단지 저희가 행정에서 아까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를 시작했던 동기는 여러 가지 면이 있겠습니다. 방금 말씀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삶의 질을 향상시킨 데는 당연히 환경을 지키는 그 자체, 좋은 환경에서 삶을 영위하는 것도 하나의 목표가 되고 그렇다 보면 또 경제적인 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주민들의 편의성을 생활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합적인 복합적인 것을 판단을 해가지고 저희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를 추진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여러 가지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경제성이라든가 또 관련 법 이런 거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저희가 해결해 나갈 사항은 많이 있습니다. 법도 개정을 해야 하고 과연 예산은 어떤 식으로 해야 할 것이냐. 그래서 정부 정책 사업으로 또는 지금 뉴딜 사업을 하는데 거기 환경 뉴딜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거기에 같이 편입을 시켜가지고 어떤 식으로 해야 할 것이냐 이러한 과제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것을 하나하나 같이 논의해가면서 추진해서 우리 남원시가 환경도 보존하면서 또 관광 도시도 하면서 관광객을 저희들이 더 줄 수 없는 그런 또 사정도 있기 때문에 이런 종합적인 것을 앞으로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설명에 불과하고 앞으로 이런 사업이 되려 그러면은 여러 가지 단계를 많이 거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찬성하시는 분, 반대하시는 분 다 종합해서 반대하는 의견이 설득이 될 때까지 저는 계속 지속적으로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의 일환으로 저는 남원시의 어떤 홈페이지를 열든지 저택기술연구원에서 단톡을 열든지 해서 좀 소통이 되는 그런 걸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고위 같은 경우는 철도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홈페이지가 그 10년 동안 운영됩니다. 10년. 모든 의견을 다 반영하고 의견 듣고 답변하고 이게 이렇게 간단한 설명에 공청회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제가 수없이 많은 자장을 봐왔는데 이렇게 지역 주민이 적극적으로 토론하는 건 제가 처음 봤어요. 전부 다 지역 이주의 발언은 했어도 이렇게 찬반 이런 토론을 이렇게 정중하게 하는 처음 봤고 정말로 품격이 있는 남원 시민 같습니다. 일단 오늘 첫 단계로서 제가 제안을 좀 나중에 철기나 남원시에서 홈페이지 통해서 해줬으면 좋겠고 이것으로서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